우리 또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간 것을 좀 주말 동안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떤 흐름 보였는지 또 하나씩 알트코인과 함께 또 살펴주실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주말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42,90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50일 평균 4시간 차트인데요. 50일 평균의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동안 하락세였는데 옆으로 횡보했다가 지금 이제 이평선이 우상향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최근 50일 4시간 기준의 50 평균은 위쪽으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자리,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되겠는데요. 45,200달러 여기를 언제 회복되느냐.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 여기가 돌파가 돼서 202평선은 46,000달러인데요. 1차적으로는 45,200달러. 1차. 그 다음에 여기가 회복된다. 그랬을 때 2차적으로 46,000달러. 이런 부분이 1월 달에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 여름처럼 한 2달 정도, 2달 정도 조정을 보이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지금 4만 달러가 금년도의 저가 지지 라인이다.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3만을 좀 여름에 깬 적이 있는데 3만 지지받고 최고가 형성이 된 거고요. 6만 9천 달러까지. 그리고 지금 다시 조정이 나와서 4만에 대한 테스트가 있는데 1월 중에 다시 한번 4만 달러 한 번 정도 더 테스트가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추세가 돌아가기 전에 한번 흔들어 댄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12월에 급락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1월 달에 4만 달러 일시적으로 한번 깼던 거, 이런 쪽인데 한 번 더 조정을 준다. 그래서 지난번 빠졌던 부분 한번 이번 주 정도 또 내주 초 정도에 한번 더 흔들어 되는지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4만을 깼다가 회복되던 4만 달러가 한 번 더 지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중바닥을 잡고 추세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하락 추세 라인이 돌파가 돼서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45,200이 먼저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뭐 시장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금융시장 전체 자금이 금리 인상과 연동돼서 이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달러가 지난주에 좀 하락했다가 일시적으로 살짝 또 올라왔죠. 95까지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는데요. 달러 인덱스 좀 더 올라가느냐? 그러면 금과 비트코인이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달러 움직임도 주시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주말 내내 박스권 형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비트의 지배력은 떨어진 모습이죠. 다시 39% 이하로 비트코인 지배력이 떨어졌는데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머물러 있었지만 알트코인의 흐름들이 좋았다. 또 알트코인 내에서 계속 올라가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비트코인만 놓고 보고 또 안 움직이는 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멈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활발하게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1월 달 조정장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포트폴리오 정비를 하셔야 된다. 갖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일부 포트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또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달 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또 다양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그동안 잘 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이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또 다른 NFT 코인과 또 다른 알트코인들, 메타버스, 그다음에 웹 3.0 코인들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예, 일단 메이저 코인들 중에 전체적으로 계속 부진하게 움직이는 코인들도 있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예전에 주도했던 그런 코인들인데요. 4년 전이나 2년 전에 이런 코인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레이어 2, 레이어 3, 웹 3.0,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기존에 주도했던 코인들이 좀 부진하고 새로운 코인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지금 변화 중에 변화죠. 지금 쭉 보시게 되면 메이저 코인들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좀 24시간 좀 쉬고 있었고 일주일 동안만 본다면 시장이 그래도 한번 4만 달러 이하로 갔다가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이더가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도 일주일 동안 12%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 바이낸스 코인 같으면은 지금 일주일로 보게 되면 고가가 만들어지는 거. 예. 그다음에 밑에 에이다 대출 관련된 플랫폼 출시 이후에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24시간 8% 올랐고 지금 일주일 동안 20% 올랐으니까 메이저 중에 바이낸스 코인이 12%, 에이다가 20%니까 가장 많이 올랐죠. 대출 플랫폼 출시 이후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에이다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루나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17% 일주일 동안 상승을 보였고 이전 고점 위로 올라오는 모습. 폴가닥도 11%가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일주일대로 보게 되면 고점대로 올라오는 모습. 예,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어거, 루나가 아니고 네오 이런 거죠. 중국계 코인 대표 코인인데 과거에 주름을 잡았던 이런 코인들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이다, 솔라나, 루나, 폴가닥, 아발란체, 매틱 이런 것들은 지금 작년부터 좀 강세 현상을 보이는 코인들이니까 이런 코인들로 비중을 좀 조절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지는 지난주에 그 테슬라에서 결제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일정 한번 급등이 나왔던 게 특이사항이고요. 그 위에 밑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 니오 프로토콜 레이어 2의 대표 코인 중에 하나인데 투자 유치도 받으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50%가 올라오는 거 이런 쪽에 만일에 비중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 니오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강세 보이는 코인이니까 이런 쪽에 조정 시에 이런 쪽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 디파이 0.16% 상승을 보이고 있고 NFT는 마찬가지로 0.16%, 메타버스 0.72 올라오고 있는데 메타버스 쪽이 살짝 좀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코인들 시가총액 상위 1위, 2위, 3위, 4위, 5위 대부분의 코인들 일주일 동안 보게 되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 그래서 비중을 이쪽으로 좀 계속 넓혀보자, 확대해보자 그런 쪽이고요. 지난주는 그 디파이 쪽이 시장이 멈춰 있고 그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이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예치했을 때 이자를 받는 이런 서비스가 지난주에 출시가 됐는데요. 시장이 좀 박스권 또 조정 상세를 지속하다 보니까 이양 홀더하는 거 디파이 예치를 해서 이자라도 받자 이런 쪽에 투자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디파이 쪽 코인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좀 부진했던 유니스왑 이런 것들 또 팬텀
33%, 11%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니스왑도 대표적인 디파이 코인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도 좀 디파이에 기존에 부진했던 코인들도 관심을 좀 가지면서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디파이, NFT, 메타버스 쪽에 또 특히 NFT나 메타버스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1, 2위, 디파이에 투자한다. 그러면 루나와 아발란체 당연히 비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NFT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디센트럴랜드, 엑스인피니티, 샌드박스 당연히 있어야 되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일단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중심으로 포트를 점검하시고 이쪽 비중이 최소한 한 30% 이상, 많으면 40% 잔고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쪽 유망 섹터 쪽으로 이동하자라는 것이 오늘 주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또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디센트럴랜드와 엑스 인피니티, 샌드박스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좀 들어가시는 또 전략 저번 주에도 세워주셨고요. 또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4시간 차트 이용해서 201평선 반등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제 주변 지인 중에 한만식 전문가님께 꼭 좀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하신 분이 계셔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싸이월드 관련한 코인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싸이월드 관련돼서도 지금 이 메타버스 NFT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살아나고 있죠. 살아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특정 코인이 좋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전부 다 투자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하나, 저는 예를 들면은 지금 두 가지 2022년도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지금 작년에 제가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억 돌파를 한다, 1억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2020년, 2021년, 2022년이죠. 한 2년 동안 쭉 투자했던 투자 자금을 비트코인 1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수익을 확정하겠다. 이런 전략이 크게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유망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국내 유망 코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 결국은 3월 달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뉴스로 전해드렸죠.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나 관리청을 만든다. 그래서 국내 블록체인 업체를 육성하겠다. 이런 큰 전략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국내 유망 코인들이 다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활성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유망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 하나 2022년도의 트렌드,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파이도 들어가 있고요. 디파이,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 웹 3.0 여러 가지 이런 신규 유망 테마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도 일정 투자를 좀 중기적으로 하자. 전체적으로는 이익 실현해서 현금화를 해야겠지만 단기적 또 일부 중기 관점에서 금년도 시장 변화와 관련된 쪽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쪽도 여기에 포함되는 하나의 섹터라고 보고, 저는 이쪽에 한 1억 정도 내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유망 코인에 한 1,000만 원 정도, 또 2022년도 유망 섹터에 또 장기적 관점에서 한 1,000만 원 이런 쪽에 투자를 고려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싸이월드 관련되는 코인도 그냥 완업으로 예를 들면 내가 메타버스나 또 그 NFT, 디파이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 1,000만 원 가지고 한 50만 원씩 한 20개 코인에다가 이렇게 쫙 씨를 뿌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년 전에 인터넷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일 수도 있죠. 그 중에 없어지는 종목도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기업이 20년 전에 투자했다라고 되면 지금 현재 엄청난 수익을 봤을 텐데 메타버스 NFT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NFT가 작년부터 말이 나오고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또 웹 3.0과 관련된 이런 코인들을 한 20개 장기 투자하겠다. 분산 투자해가지고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지금 갖고 있고 그런 쪽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씩이라고 나눠주셨는데 어쨌든 10%는 국내 유망 코인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또 유망 섹터에 그리고 또 다른 10%는 20분의 1로 쪼개어서 이렇게 또 다양한 코인들에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30% 이상이겠죠? 저는 사실은 지금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 하락 때문에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종목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코인에 저희가 이 방송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메이저 코인 40%, 알트 코인 50%, 그다음에 저가 코인 1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했는데 저가 코인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메이저 코인 중에 40%를 한 13개 정도 분산을 쭉 해놨는데 계속 메이저급 중에 부진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캐시나 SV나 또 비트코인 골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네오 이런 쪽에 부진한 코인들 비중을 좀 줄이고 지금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코인들 있죠. 그런 쪽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현금이 생겼는데 이것은 기존 거를 매도하고 그리고 현금이 생긴 걸 가지고 이쪽에 주도 코인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생긴 거고 시장이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